제3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 가완하는 속성작용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속성작용은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기까지 전체 과정을 가리키는데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다짐작용은 퇴적물이 두껍게 쌓였을 때 아랫부분의 퇴적물이 윗부분의 퇴적물 무게에 의해서 치밀하게 다져지는 작용이지요. 이 과정에서 이 그림에서와 같이 퇴적 입자 사이의 공극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공극의 총 부피가 감소하게 되죠. 이게 다짐작용입니다. 가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공극의 총 부피가 감소하였다. 맞지요? 그 다음에 니은, 퇴적물의 평균 밀도가 증가하였다. 평균 밀도는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인데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감소하게 되지요. 다짐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평균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주로 교결작용이 일어났다. 교결작용은 이 공극 사이에 석회질 물질이라든가 규질 물질, 또 산화철 물질 이런 것들이 퇴적물 입자와 입자 사이를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는 작용이 교결작용인데 이 그림에서는 공극 사이사이에 교결 물질이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결작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속성작용 중에서 다짐작용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2번 그림은 화강암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쇠설물이 퇴적되어 형성된 어떤 퇴적암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 척도 이 정도 길이가 1mm가 되는데 그림에서 이 쇠설성 입자의 크기는 16분의 1에서 한 2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래 입자로 봐야 됩니다. 모래가 굳어서 된 퇴적암은 사암이지요. 그래서 기억, 여감이다 틀렸지요. 사암입니다. 그 다음에 퇴적 입자 사이의 공간이 교결물질로 채워져 있다. 이 문제에서 이미 퇴적암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 다져지는 작용,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이미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결물질로 채워져 있다. 맞지요? 교결물질에는 석회질 물질, 규질 물질, 산화철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구성 광물의 모양이 모암인 화강암과 거의 같다. 이 사암은 이미 화강암이 풍화 침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광물이 깨지거나 마모되는 등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원래 화강암 입자의 모양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같다는 틀립니다. 3번 그림은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하고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쇠설성 퇴적암은 지표 부근의 암석이 풍화 침식작용을 받게 되면 조그만 알갱이로 변하게 되는데 그거를 쇠설물이라고 합니다. 또 화산 쇠설물,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화산재와 같은 가는 입자, 그 화산 쇠설물이 쌓여서 생성된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은 호수나 바다 등에 녹아있던 물질이 화학적으로 침전되거나 또는 물이 증발함에 따라 잔류해가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체의 유해나 골격, 딱딱한 뼈라든가 껍질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이지요. A는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그리고 석탄은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B는 유기적 퇴적암. 기억 A는 화학적 퇴적암이다. 맞지요?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 니은 석회암은 기억에 해당된다. 기억은 화학적 퇴적암도 되고 유기적 퇴적암도 되는데 석회암이 그렇습니다. 석회암은 호수나 바다 등에 녹아있던 탄산칼슘 성분이 침전되거나 물이 증발함에 따라 잔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학적 퇴적암에 해당이 되고 또 석회질 생물체, 조개라든가 산호와 같은 석회질 생물체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유기적 퇴적암도 됩니다. 그래서 기역, 속해함은 기역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B는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B는 석탄과 같은 유기적 퇴적암인데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유기적 퇴적암,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맞습니다. 4번 그림은 현마암, 사암, 쉐일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마암, 사암, 쉐일 중에서 현마암은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돼 가지고 빠르게 냉각되어 형성되는 화산암이기 때문에 암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속성작용을 받지 않지요. 속성작용은 퇴적암에서 나타나는데 현마암은 마그마가 굳었을 때는 화산암이기 때문에 속성작용을 받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빨리 지표 밖으로 나와서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세립질 조직이 발달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암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속성작용을 받는 것이 아닌 거 현마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암하고 쉐일은 속성작용을 받지요. 그런데 구성입자의 그 대부분이 16분의 1mm보다 큰 것은 16분의 1mm보다 큰 것은 사암도 있고 여감도 있는데 여감은 입자의 크기가 2mm 이상의 자갈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사암은 16분의 1에서 2mm의 모래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암이라든가 쉐일은 입자의 크기가 16분의 1mm보다도 더 작은 거 실트라든가 점토가 굳어서 된 것이 이암하고 쉐일입니다. 그래서 16분의 1보다 큰 것은 사암이지요. 그리고 아니요 16분의 1보다 작은 것은 쉐일입니다. 암석 AB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조립질 조직이 발달한다 아니지요. A는 현마암이기 때문에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돼 가지고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세립질 조직이 발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B와 C는 모두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된다. B하고 C, 쉐일하고 사암 모두 쇠설성 퇴적암 맞지요.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는 사암이다 맞지요. B가 쉐일이고 C가 사암입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A층, B층, C층이 있는데 우선 C층은 여기 입자의 크기 척도가 나왔는데 5mm 정도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입자는 16분의 1에서 만약에 2mm 사이가 되면 사암이 되겠고 만약에 16분의 1mm 이하가 되면 이암이라든가 쉐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점유층리가 됩니다. 밑에는 자갈 크기의 입자가 있고 위로 갈수록 모래라든가 점토로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데 이와 같이 입자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는 층리를 점유층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유층리로 보아가지고 이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지요. 위로 갈수록 입자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A층은 입자 크기로 봐서 자갈입니다. 자갈이 굳었을 땐 여감으로 봐야 됩니다. ABC 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A층은 여감층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B층에서는 점유층리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C층이 가장 먼저 퇴적되었다. 전체적으로 역전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지층일수록 먼저 쌓인 지층이 됩니다. 그래서 C층이 가장 먼저 퇴적되었다 맞지요. C층 다음에 B층 그 다음에 A층의 순서로 퇴적이 일어났습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6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퇴적 구조 A와 B의 특징을 펜타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퇴적물이 건조한 대기에 노출되어 갈라진 퇴적 구조 건열이라고 하지요. 이 건열은 이암과 쉐일층과 같이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은 세립질 퇴적물이 물에 의해 퇴적된 이후에 건조한 대기에 노출되어 퇴적물 속에 존재하던 물이 증발을 하면서 수축돼 가지고 갈라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억 A는 사암층보다 쉐일층에서 잘 나타난다. 입자의 크기가 사암층이 좀 크지요.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쉐일층은 주로 이제 실트하고 점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쉐일층에서 잘 나타난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를 이용하여 퇴적물의 공급된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B는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기울어져
기울어지거나 엇갈려 나타난 퇴적 구조인데 이것은 사층리입니다. 사층리의 모습은 이렇게 되지요. 뒤집히지 않았을 때, 역전되지 않았을 때 사층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퇴적물이 이런 방향으로 공급되어야만 왼쪽으로 이 층리면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층리면이 기울어진 방향을 통해서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층의 역전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기역에 해당된다. 기역은 건열과 사층리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사층리에서도 지층이 뒤집히지 않았을 때는 층리면의 그 폭이 위로 갈수록 넓어지고 그 다음에 건열도 갈라진 틈의 폭이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전되면은 반대로 사층리의 경우는 위로 갈수록 층리면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고 건열도 위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갈라진 틈이 감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모습, 역전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느냐 또는 역전된 모습이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것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딕은 맞았습니다. 7번 그린 가와나는 형태가 다른 두 연은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은과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은 중 하나이다. 파도와 같이 물이 운동 방향이 양쪽, 파도는 양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와 같이 연은의 구조가 대칭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적인 연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파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연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과 같이 물의 운동이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림 나와 같이 비대칭 형태를 보이는 연은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 연은을 잘랐을 때 단면이 나타나는데 단면에서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층리를 사층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층리를 통해서 또 연은의 그 비대칭 구조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방향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비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의한 연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은은 파도 영향을 받는 수심이 얕은 물밑이라든가 또는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수심이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수심이 얕은 환경에서 잘 만들어진다. 맞지요? 그 다음에 니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은은 나라고 그랬지요. 비대칭 구조를 보이는 연은 맞습니다. 흐르는 물, 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로부터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가 있다. 맞지요? 이 단면상에서 나타나는 사층리 또 그 연은의 비대칭 구조를 통해 가지고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나로부터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8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질 단면을 보았을 때 단층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단층, B단층. 그런데 단층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단층면 위에 있는 땅덩어리 지괴를 상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층면 아래쪽에 있는 땅덩어리 지괴를 하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단층 A에서는 같은 지층이 어긋난 상태를 보면은 이 상반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죠. 이러한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장력을 받을 때 바깥쪽으로 끌어내는 장력을 받을 때 상반이 미끄러져서 정단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B단층은 같은 지층이 이렇게 어긋난 상태를 보았을 때 이 단층면 위에 있는 것이 상반이고 단층면 밑에 있는 것이 하반인데 상반이 상승을 했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건 역단층입니다. 역단층은 양쪽에서 압축시키는 횡압력이 작용할 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단층 A는 단층 B에 의해서 끊겼기 때문에 단층 A가 먼저 생겼고 단층 B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이게 단층면이기 때문에 요 단층면 위에 있는 요것이 상반이고 밑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것이 하반이 됩니다. 단층 AB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A는 정단층이다. 맞지요? 상반이 내려갔기 때문에 정단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 의해 상반이 하반에 대해 B에 의해 상반이 하반에 대해 아래로 이동하였다. 아니죠.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 순서 단층 A를 단층 B가 끊었기 때문에 A가 먼저 생겼고 B단층이 나중에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성 순서는 A, B가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9번 다음은 대륙대에 퇴적된 지층에 나타나는 어떤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대륙 주변부의 지형을 보면은 해안선으로부터 처음에 경사가 완만한 대륙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경사가 급해지는 대륙 사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경사가 완만해지는 대륙대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륙대인데 이 부분에 쌓이는 어떠한 퇴적 지층에 대한 퇴적 구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륙봉과 같이 대륙 주변부에 쌓여있던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해저 지진이나 폭풍 등에 의해 무너져 내리지요. 대륙 사면의 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합니다. 이 저탕류에 의해 운반된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가라앉아 지층이 퇴적되는 과정에서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은 침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가라앉고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은 침강 속도가 느려서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한 지층 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퇴적 입자 크기가 점점 감소하는 층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층리를 점유층리라고 합니다. 한 지층 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 점유층리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의 평균 밀도, 저탕류지요. 저탕류는 주변 해수보다 작다 아니지요. 저탕류의 밀도가 주변 해수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다가 아니라 크다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퇴적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 차이, 니은에 해당된다. 맞다고 그랬지요.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침강 속도가 빨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 점유층리가 나타납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러한 퇴적 구조 점유층리이다. 맞지요? 10번 그림 가원하는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환경에서 어떤 퇴적 지형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퇴적물들이 마치 삼각형 모양으로 퇴적되는데 이러한 지형을 삼각주라고 합니다.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이 퇴적 환경은 삼각주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니은 이 퇴적 환경이 형성된 퇴적 환경은 연안 환경이다. 연안 환경은 육상 환경, 육지, 그 다음에 바다 환경,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삼각주도 포함되고 조간대, 해빈, 사주, 석호 이러한 지형들은 연안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A 지점의 퇴적물 S는 연직 상방으로 갈수록 퇴적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A 지점의 단면을 보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왼쪽이 육상 환경, 육지로부터 퇴적물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쌓이는데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클수록 무겁기 때문에 먼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동되면서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들은 멀리까지 이동이 되어 쌓이기 때문에 단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입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가 커지지요. 그래서 디귿 나의 A 지점의 퇴적물에서는 연직 상방으로 갈수록 퇴적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아니고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앞에 배웠던 점유층리하고는 반대지요. 점유층리는 무너져 내릴 때 무게가 무거운 것들이 입자의 크기가 큰 것들이 무거워서 먼저 침강하고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이 나중에 침강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지요. 그거는 침강하면서 입자 크기에 따른 순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고 이거는 퇴적
연안 가까운 곳에서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이 먼저 퇴적되고 입자가 작은 것이 멀리 이동돼서 쌓이기 때문에 점이 측리하고는 반대가 됩니다. 11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층 ABC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층 A의 단층면이 이와 같이 있는데 이 단층면 위쪽에 있는 땅덩어리 지괴 요게 상반이고 그 다음에 단층면 아래에 있는 요것이 하반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를 보면은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A는 상반이 상승했기 때문에 역단층입니다. 그 다음에 B단층의 단층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층면의 위쪽에 있는 땅덩어리 오른쪽에 있지요. 요게 상반입니다. 그리고 단층면의 아래쪽에 있는 요게 하반이지요. B단층 역시 상반이 상승했습니다. 화살표를 보니까. 그래서 B단층도 역단층입니다. 그리고 C단층은 단층면이 수직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상반이고 어느 것이 하반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 단층면을 기준해 가지고서 두 땅덩어리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지요. 상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서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평 이동 단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역단층, B도 역단층, C는 주향 이동 단층.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 A나 B와 같은 역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양쪽에서 압축시키는 횡압력. 그리고 C와 같은 수평 이동 단층은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게 하는 힘,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는 힘이 작용할 때 수평 이동 단층이 만들어집니다. 12번 그림은 세 개의 부정한 면이 나타나는 지질 단면이다. A부터 A' 부정한 면이 하나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B부터 B'까지 또 부정한 면이 하나 발견되고 있고 또 C부터 C'까지 또 하나의 부정한 면, 그래서 세 개의 부정한 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남석은 변성암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위에 있는 지층들은 퇴적암입니다. 층리가 나타나는 퇴적암입니다. 부정압 A부터 A', B부터 B', C부터 C'에 해당하는 부정압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 부정압을 구분할 때는 부정압면의 경사 유무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부정압면이 수평이든 이렇게 기울어져 있든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정압 관계없고 부정압면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이 서로 나란하냐 나란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서 나란하면은 평행부정압이라고 하고 나란하지 않으면은 경사부정압이라고 합니다. A''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지층하고 밑에 있는 지층이 나란하진 않지요. 그래서 A''는 경사부정압입니다. 그리고 B'는 위에 있는 지층과 밑에 있는 지층과 나란하지요. 그래서 이 부정압면이 나란하지요. 그래서 B부터 B''는 평행부정압입니다. 그리고 C부터 C''는 밑에 있는 지층이 층리가 없는 변성암이 나타나죠. 부정압면 밑에 층리가 없는 화성암이나 이와 같은 변성암이 나타나면 난정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부터 C''는 난정암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A''는 경사부정압, B부터 B''는 평행부정압, 그 다음에 C는 난정압. 5번이 정답입니다.